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연일 낭보입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지난 13일에서 15일 사이에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3% 뒤처졌습니다. 지지율이. 민주당 36, 국민의힘 33%. 이건 계엄 선포 직후에 국민의힘이 23, 24%이고 민주당이 47%, 2배가 넘는 숫자에서 3% 차이를 두고 추격했습니다. 또 바로 뒤이어 14일에서 16일 사흘간 전국 1,001명의 여론조사자를 대상으로 한 갤럽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민주당은 그대로 36%인데 우리는 33%에서 39%가 되었습니다. 6%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낭보가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적잖게 있다는 겁니다. 왜 잔치집에 와가지고 난장판을 치느냐 초치느냐 아닙니다. 좀 현실적이자 얘기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대통령 체포 적부심 저는 기각되기 어렵다고 봤는데 방송은 안 했습니다. 다 지나고 난데 혼자 잘난 체 아니에요. 쟤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기각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공수처에서 대통령 영장, 구속영장 너무 안타깝지만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서부지법에 다시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지율 지금 여론조사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 있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갤럽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문항에 대해서 객관식입니다. 1, 2, 3, 4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호감이 갔냐, 누가 가장 적합하냐. 1번 뭐 김문수, 2번 이재명, 3번 홍준표 그중에 1, 2 찍는 거지만 갤럽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라는 것은 답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확정적으로 정해놓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변에 가까운 호감도를 갖지 않는 사람인 이상은 이름을 네이밍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적합도 혹은 지지도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겠냐 1위 아무도 없다가 36%, 2위가 이재명 31%입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찍고 까버릴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민주당을 추월했다. 국민의 지지도를 해서. 그 국민의힘이 얻은 지지도는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획득한 민주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얻은 결실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건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똑같은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56%, 57%, 반대가 36%, 아직도 찬성이 높지만 계엄 선포를 했을 적시 찬성이 73%였습니다. 반대가 24%, 21%였습니다. 근데 이게 찬성이 57%, 아직 높지만 그러나 18% 줄어들었고 반대가 21에서 36%, 15%나 늘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결과라? 이건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서 진짜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됐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의 행태를 봐라. 공수처를 포섭하고
공수처는 또 꼼수를 써서 공조본을 만들고 경찰을 끌어들이고 군을 끌어들이고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이고 사법부를 뭉개고 심지어 행정부의 권한대행이란 존재까지 끌어안고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민들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 이게 이재명의 실체구나. 이때까지 말만 듣던 그냥 정가사범이라다 이게 아니고 정말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학을 띠는 거지. 이재명에 대한 31%는 죽었다 깨나도 이재명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31%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의 마의 30%를 못 넘어선다 하지만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에 내가 왜 이게 우리에게 독이 되느냐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 우리 당에서 31.1%가 나오는 한 사람 31.1% 이상이 되는 이재명에 맞서는 한 후보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더라도 끝에 가가 한 사람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 선거를 치러야 될 경우에 우리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2017년 대선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봤습니다. 대통령도 잃고 정권도 뺏겼습니다. 박근혜를 깜빡하게 보내고 정권도 문재인에게 넘겨줬습니다. 문재인이 41%를 획득했습니다. 우리 당이 59%를 가지고 세 사람이 끝까지 각축하다가 결국 대통령도 잃고 정권도 잃었습니다. 이번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몹시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이 높은 여론조사에 높은 지지도와 호감도, 당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것이 도리어 덕이 아니고 독배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지도부가 대통령 만드는 데에 선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 만드는 데에 가장 잘해야 되는 게 후보를 한 사람으로 모아주는 힘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 그들이 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선거 막바지까지 4분 오열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 그런데 더더구나 지금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윤 대통령이 잘해서 당이 어부지리로 얻은 것인데 도리어 당이 잘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계엄특검법을 올려서 여당하고 맞붙자고 합니다. 그거는 권성동이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나의 오랜 친구인데 악어의 눈물이에요. 정말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특검법, 내란특검법 이런 거는 언급조차 안 하고 192명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민주당에 찢고 뽑든 뭘 하든 던져놔야 되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터서 맞불작전을 싸우겠다. 이거는 윤상현 의원 얘기가 100% 제 생각하고 똑같은데 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걸린 거예요. 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싸움판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Choose your battle. 네가 전투를 해야 될 장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아무 때나 기드는 거 아니야. 이런 지리멸렬한 리더십에서 당에서 대선을 제대로 관리하고 후보를 한 사람으로 결집시킬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때까지 보여준 국민의힘 DNA를 보면은 이재명하고 맞붙어 싸울 사람을 최종 후보로 밀기보다는 지금 당 지도부가 보이는 태도와 똑같은 중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후보에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배가 될 거다. 차라리 아예 낮으면은 그런 걱정까지 할 것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여론조사가 높아져가는 국민의힘
대한 여론조사가 지지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것이 도리어 독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두 번째 이유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39%, 민주당은 36%, 우리가 3%나 더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중도층만 떼어내서 당신의 정치적 성향이 뭐예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만 떼어내서 보니까 그러면 딱 중도층인데 이 시점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당을 지지하겠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28%, 민주당이 37%, 9%를 앞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지금 벌려놓은 꼴을 한번 보라고. 무법천지가 됐잖아요. 사법부도 망가뜨리고 행정부도 망가뜨리고 입법부도 정말 엑스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는데도 민주당의 37%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28%.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끝까지 붙는다면 차라리 민주당을 밀겠다. 뭔가 해낼 힘이 있는 것 같다. 하나로 일치단결이 되는 것 같다. 이재명은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저력이 있다. 추진력이 있다. 단합이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확고하게 국민의힘이 좋다는 사람이 39%지만 중도층을 띠내가지고 자 지금 투표하면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민주당 쪽으로 더 기운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믿어서는 되는 일이 없다라고 보는 중도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에 연계를 해서 이어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항상 뭐냐? 선거 때가 되면 집토끼는 놔두고 산토끼 찾으러 돌아다녀요. 결국 집토끼 놓칩니다. 말은 좋습니다. 중도 외연을 확장하라 만날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도는 누구의 밥인지 압니까? 좌파의 밥이에요. 좌파의 밥. 궁극적으로. 우리는 중도를 껴안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거로 하나로 묶어 우리 힘으로 할 내재적인 힘이 없어요. 응집력 자체가 중도가 와서 탁 들어붙도록 하는 응집력을 보여줄 리더십이 보여주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지도부는 더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중도층을 끌어안겠다고 중도보수, 중도우파 제가 지난 유튜브에도 했습니다. 제발 그런 말장난 좀 하지 말라고. 오직 보수 가치 하나만 주장하고 여기에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지도부가 그걸 못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도를 놔두고 중도의 파일을 누가 많이 가져오냐 싸움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넘어서는데도 중도층에서는 국민 지지한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가 28% 민주당이 37%라면 당 지지율이 현상을 유지한다 해도 우리는 중도 파일을 얻어오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곁눈질 하지 말고 보수 하나로 집중해서 후보 한 사람으로 이재명하고 진짜 다이다이로 설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게 해낼 능력이 있고 그럴 마음이 있을까? 자기들 처세하는 거하고 똑같은 후보로 몰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뜨뜻미진하고 중성적이고 말 그대로 중도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건 못 살아남아요. 그 중도적인 사람은 궁극적으로 좌파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것도 세 번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윤석열 쪽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이재명 싫은 게 확실하니까 대통령 1 선호도에서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서 이재명이 아니고 2위가 이재명이에요.
36%가 나는 없다. 나는 이쪽도 싫고 저쪽도 다 싫다 하는 게 27%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27% 중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숫자에 상당히 들어있고 27% 속에는 또 뭐냐? 아무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느 쪽도 싫다라는 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우리가 중도층 파이를 가져오는데도 민주당과 붙어가 이기지를 못하면서 어느 쪽도 다 싫다. 나는 정치라는 거 꼴도 보기 싫다라는 27%를 회유를 시켜 우리 쪽으로 끌어온다. No way. 그럼 우리가 남은 전략은 확실하게 하나입니다.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재명 대 국민의힘 대표되는 한 사람을 당에서 전략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중도층 끌어온다고 집토끼 돌보지 않고 중도 외연 확대한다고 어중간한 전략을 가지고 거물처럼 중도층 거물에 빠지는 물처럼 중도층처럼 다 잃는 전략을 쓴다면 이건 필패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마의 30%에 남아있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37%, 아무리 떨어져도 28%. 이재명 대통령 됐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보는 순간 국민의힘은 쇠망치로 맞은 거로 좋아서 흥청망청 잔을 들고 축하를 할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망치로 맞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국민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대통령도 잃고 정권도 잃겠구나. 8년 전의 상황이 꼭 그대로 되풀이 되겠구나.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림은 빤합니다. 오만불손한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 현실이 될 겁니다. 그 국민의힘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또 상당수의 유감스럽지만 나의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유튜버님들, 나를 위해서 고군분투 너무너무 고맙지만 몹시 안타까운 건 지나칠 정도의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립니다. 현실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현실적인 얘기. 그렇게 공중에 붕 뛰어가 그 지금 하시는 보수 유튜브 중에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힘 180석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127석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했다가 결국 그 유튜브는 내렸습니다. 하도 나를 욕을 많이 해서. 저 점쟁이 아니에요. 상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뭉치고 이 지쳐있는 보수들에게 힘을 주는 건 좋지만 false hope, 왜곡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도 함께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힘을 합쳐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끝에는 제가 사족을 붙였습니다만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같은 동료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초오르는 치고 올라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우리에게 독배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바랍니다. 독배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신을 좀 차려주고 끌어주기 바랍니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